모터그래프 김한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실내 공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라는 것은 PM2.5 이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먼지들을 말하는데요. 이 초미세먼지는 우리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치는 물질이기 때문에 WHO로부터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2018년 들어서 미세먼지는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는 고성능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어떨까요? 좁은 공간에서 밖에 있는 미세먼지는 물론이고 자동차 타이어의 분진, 앞차의 매연, 공기질이 더 나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다면 전문가, 언론에선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의 방향을 순환 모드로 설정해 외부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자동차에 있는 이 버튼 잘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도심 속에서 이 버튼을 끄고 즉 외부 공기가 차 안으로 들어오도록 운전을 했다면 이 차 안의 대기질이 아주 심각하게 나빠집니다. 외기 모드와 내기 모드를 어떻게 설정해 두느냐에 따라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달라지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선 외부 공기 차단 모드, 즉 내기 순환 모드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매일 타는 자동차 안에서는 어떻게들 하십니까? 결론은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선 외부 공기 차단 모드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국산 수입차 20개 모델을 외기 순환 모드로 약 1시간 주행하며 실내 미세먼지 변화를 측정한 결과 14개 모델의 미세먼지 수치가 최대 22.2% 늘어났습니다. 내기 순환 모드로 주행할 경우엔 대부분 미세먼지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공조장치 버튼을 내기 순환으로 바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내기 순환으로 바꾸는 게 해결책이 되는지 직접 실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터그래프 앞에 미세먼지가 지금 주의 수준입니다. 60을 조금 넘는 수준. 뭐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고 조금 주의해야 될 정도, 약간 목이 칼칼한 정도인데요. 이 차 안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을 열고 좀 움직여 보니까 외부의 미세먼지와 이 차 안의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좀 평형을 이루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공기, 이산화탄소 바깥과 같고 초미세먼지도 바깥과 같습니다. 두 가지 실험을 해볼 텐데요. 내기 순환 모드로 바꿨을 때 얼마만큼의 미세먼지가 걸러지고 외부 순환 모드로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는 아반떼 차량이고요. 차는 지금 3명의 성인이 타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가 지금 1 단위로 줄어들었어요. 지금 3, 아주 인상적인 수치로 낮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언론사 그리고 전문가들이 미세먼지가 있는 날에는 내기 순환으로 바꿔라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지금 이산화탄소 수치가 크게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3,30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불과 3명이 타고서 10분 정도 운전했을 뿐인데 이 정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한번 10분 정도 더 운전해 보죠. 4,380 이렇게 되고서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4,400을 넘고 있고요.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 이산화탄소 수치가 주의도 아니고 나쁨도 아니고 위험 수준까지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위험 수준이 3,000부터인데요. 3,000을 한참 넘어선 수준, 건강에 위해를 가하게 되는 그런 수준까지 금세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견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미세먼지 수치는 많이 낮아졌죠. 그렇지만 차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엄청나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려 5,000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올라섰는데요. 5,000이라면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산화탄소 농도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실내 환경 기준치에는 CO2 레벨,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레벨을 1,000 이하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00ppm을 넘으면 일부가 불쾌감을 느끼는 레벨, 1000ppm을 넘으면 졸음을 느끼는 등 컨디션 변화가 나오고요. 2000ppm을 넘으면 어깨 결림이나 두통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등
건강 피해가 생깁니다. 3000ppm을 넘으면 두통이나 현기증의 증상이 나오고 장기간으로 건강을 해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절대로 내기순환 모드를 10분 이상 지속하면 안 됩니다. 외기순환 모드로 바꿔서 한번 주행을 잠시 해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가 5000이 넘는 상황까지 올라갔는데요. 지금 외기순환으로 바꾸는 순간 이산화탄소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산화탄소 수치를 봤을 때는요, 외기순환을 해야만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900으로 이렇게 괜찮은 수치까지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내기순환을 잠깐 이용하다가도 금방 다시 돌려놓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10분 동안 주행해 본 결과 지금 외부에 미세먼지가 60 정도 있는데 이 필터를 통해서 이 실내로 들어온 결과 45 정도, 그러니까 30% 정도의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필터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외부 미세먼지가 150 정도의 수치를 보인다면 이 실내의 미세먼지는 100 정도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한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기순환 모드가 이렇게 위험하다면 차라리 외기유인 모드로 바꿔놓고 차에 공기청정기 한 대를 놓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지금 제가 가져온 제품은 필립스 고퓨어라는 제품인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 가장 비싼 축에 속하고요. 우수한 그런 결과를 나타낼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3분 클린에어 50%의 미세먼지를 3m 제곱 안에 있는 챔버에서 테스트했을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m 제곱에 네모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 제품을 돌렸을 때 13분 만에 절반 정도의 미세먼지를 없앨 수 있다 라는 게 지금의 그 설명이에요. 일단 터치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위에 여기 푸시를 한번 해보면 오픈이 돼야 되는 건데, 눌러서 오픈을 해보면 이 안에 필터가 들어있어요. 필터가 들어있는데 필터의 크기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조그만한 필터입니다. 이만한 필터가 들어있네요. 노트북 컴퓨터에나 들어가는 팬 같은 게 여기 장착이 되어 있네요. 이걸로 차량 전체의 공기를 필터링 한다 라는 건데요. 좀 독특하긴 합니다. 발상 자체가 좀 독특하긴 하네요. 자,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터치식으로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표시가 됩니다. 오토로 되어 있고요. 지금 57. 이 위쪽으로 공기를 빨아들여서 아래쪽으로 공기를 내뿜는다,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기순환 모드로 했을 때 저절로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기순환 모드로는 공기청정기의 의미 자체가 없을 겁니다. 저절로 미세먼지가 줄어드니까요. 오늘 조금 전에 비가 내렸기 때문에 오늘은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날입니다. 외부보다 한 5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줄어들어 있는 정도입니다. 외기 모드에서 미세먼지를 정말 잘 걸러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작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외기 유인 모드에서 유의미한 숫자가 나온다는 것은 적어도 한 자릿수 정도까지 미세먼지를 걸러줘야만, 그래야만 미세먼지가 조금이라도 걸러졌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초미세먼지가 더 많은 곳으로 지금 저희가 진입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초미세먼지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전혀 걸러내진 못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하지만 광고에 나온 대로 13분 정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결국 13분이 지나고 미세먼지는 점차 늘어서 지금 45까지 증가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계속 가동되는 소리가 들리시죠?
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실 겁니다. 신뢰할 수 없다. 이게 그냥 고장나서 미세먼지가 높게 그냥 표시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내기순환 모드로 한번 바꿔놓고 살펴보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 끄고요. 엄청 졸립니다. 아, 이게 그렇게 시끄러웠나? 초미세먼지가 15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만큼 이 미세먼지 측정기가 정확하게 아주 잘 센싱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제품만이 문제일 거라는 생각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다 살펴본 결과 필터의 크기에서 큰 차이가 없었고 팬의 사이즈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필터 사이즈도 더 키우고 그리고 팬의 크기도 더 키운다면 좋은 품질의 차량용 공기청정기도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성능이었는데요. 이유는 대체 뭐였을까요? 외부 공기가 들어오는 양보다 더 많은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실내 공기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차량용 공기청정기로는 도저히 이 정도의 성능을 낼 수가 없겠죠. 가정에서 쓰는 공기청정기, 그 중에서도 우수한 품질의 공기청정기를 써야만 이 정도의 성능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공기청정기를 차 안에 놓는 건 불가능하겠죠. 내기순환 모드로 바꿔도 안 되고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설치해도 아무 소용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마스크를 쓰고서 차를 운전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는 커다란 공조장치도 있고 커다란 필터도 있죠. 이 필터가 제대로 역할만 해준다면 우리 자동차 실내 공기 괜찮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길에 다니는 자동차들의 캐빈 필터의 실태는 어떤지 직접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에 끼워져 있는 그리고 끼울 필터들을 한번 저희가 수거해 와봤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 굉장히 많은 필터 종류들이 있죠. 아주 자그마한 필터, 이렇게 작은데 손이 비치는 정도의 이런 필터 구조, 티볼리라고 하는 쌍용 자동차용 필터인데요. 좀 충격적이죠. 이런 충격적인 필터가 이 차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용 청소기 필터보다도 조금 못한 정도예요. 레이와 모닝에 들어가는 순정 필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기도 필터가 거의 제 손이 비치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얼마나 필터링을 할까 라고 생각되는데 최근까지 거의 모든 현대차와 기아차가 이 정도 수준의 필터를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국산차 필터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수입차 필터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을지 한번 수입차 필터를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예전부터 사용되던 BMW 필터입니다. BMW 필터는 보통 이 정도 수준이어 왔어요. 예전부터. 말레라는 브랜드가 찍혀 있고 여기 보면 마이크론 에어라고 해서 이 필터 소재를 만드는 독일 회사의 브랜드도 찍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콤비 필터라고 해서 이 안에 활성탄이 들어가 있는 필터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자리도 이렇게 스폰지로 굉장히 튼튼하고 그리고 이 자체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더 두껍고 아무래도 필터링이 좀 더 되겠구나 라는 느낌이 딱 보기에도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필터는 아직도 이 정도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흔히 사용되는 필터 구조고요. GM차들 그리고 르노 삼성 차들은 조금 사정이 좋은 편입니다. 더 탄탄하고 더 두껍고 그리고 콤비 필터를 갖고 있고 이 필터가 어디부터 장착이 되냐면 스파크부터 장착이 됩니다. 스파크부터 이렇게 큰 필터가 장착되는데 이게 모닝의 필터고 이게 스파크의 필터예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예. 네, 현대차가 최근에 만들어 놓은 필터들은 이런 정도로 수준이 향상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이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진 걸 볼 수가 있죠. 나아진 필터들도 콤비 필터는 아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냥 필터링 성능만 조금 향상된 게 아닌가 이런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이 제네시스 필터인데요. 제네시스용 순정 필터를 보면 이건 지금 EQ900와 G80에 장착되는 필터입니다. 얼핏 봐도 이거 굉장히 수입 필터들 못지않게 좋다라고 느껴지죠.
제네시스 브랜드도 찍혀있고 하논 이렇게 찍혀있고 마이크로네어라고 하는 독일 메이커의 브랜드 이름도 찍혀있죠. 그만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든, 이 소재는 수입해서 만든 그런 굉장히 고급 필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이거는 지금 스팅어용 필터입니다. 스팅어용 필터와 제네시스용 필터, 차 가격은 지금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가 그만큼 잘 알고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요구를 해야만 이런 필터를 스팅어에 끼울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지금 그러면 현대차의 필터들은 그럼 좋아진 게 하나도 없느냐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대차도 최신 차종에는 굉장히 좋은 필터를 장착하고 있어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지금 산타페 TM 그리고 그랜저 IG에만 장착되는 그런 고급 필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산 필터 중에서 가장 좋은 필터에 속하는 그런 필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시중에 나와 있는 애프터마켓용 제품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3M이 애프터마켓용 제품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스원 2.5 마이크로미터를 걸러준다. 정전 처리되어 있다. 유해가스 제거한다. 네, 좋은 얘기입니다. 뒤에 보면 여기 활성탄이 두통 및 불쾌감을 유발하는 황산화물, 발암물질 VOCS라고 되어 있는데 휘발성 유기화합물이에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꼭 발암물질, 아무튼 그 발암물질이기도 하니까요. 배기가스의 주요 성분을 정화해서 깨끗한 차량 내부 공기를 유지시켜 줍니다. 네, 그러니까 활성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활성탄이 여기 도포되어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검정색, 회색 비슷한 색깔을 내고 있는데 그런 게 있고요. 뒤에도 보시면 뒤엔 좀 하얗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제네시스 필터에 비하면 이 제품하고 이 제품의 그 감촉이나 이 무게감이나 이 느낌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공기를 어느 정도 정화해 주는지 저희가 실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시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불스원 제품인데요. 불스원 에어컨 필터는 베이킹소다를 넣었다고 합니다. 베이킹소다를 넣어서 악취를 좀 감소시켜 준다. 그리고 항균층에 의해서 99.9% 항균 효과가 있다. 미세먼지 제거효율 10마이크로미터 미세먼지를 95% 이상 차단한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군요. 필터를 보시면 이렇게 좀 특이하게 빨간색이 돌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구조는, 만졌을 때 구조는 보통의 필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 어쨌든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좀 특이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그렇게 잘 걸러준다고 95% 이상 차단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몇 퍼센트 차단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이거까지는 일반적으로 순정 필터하고 크게 가격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순정 필터하고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는 필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BMW가 최근에 내놓은 프리미엄 필터죠. 더 많은 공기를 필터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한 겁니다. 이 필터 가격은 13만 원입니다. 13만 원. 두 개를 장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 개에 13만 원이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필터 중에 가장 비싼 축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프리미엄 필터랑 순정 필터,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네, 그렇게까지 큰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지만 가격은 2배죠. 가격이 2배가 된 프리미엄 필터, 과연 그 역할을 2배 이상 해줄 수 있을까요? 예, 그게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나온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써야 되는 필터가 여기 있습니다. 현대정비 가맹점 협동조합 블루핸즈에서 프리미엄 필터라고 판매하는 거거든요. 필터 좋은 거 껴드릴까요? 나쁜 거 껴드릴까요? 여기서 좋은 거 껴주세요 라고 하면 이걸 껴주는 겁니다. 필터 가격이 5만원에서 7만원. 딱 봐도 뭔가 좀 다르게 생겼어요. 블루엔즈니까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칠해놨고요. 여기 보시면 이 가장자리에 네, 이렇게 재봉까지 되어 있습니다. 뒷면에 보면 헝겊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도드라지게 보입니다. 다른 제품들은 헝겊의 느낌이 아닌데 이건 딱 봐도 부직포가 아니라 헝겊으로 만든 것 같은 그런 재질이에요. 어쨌든 가격값을 정말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건 좀 특이하게 생긴 필터인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하고 완전히 다르게 생겼네요. 뭔가 좀 고급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한번 뜯으면 다시는 반품 못하게끔 하는, 이렇게? 네. 이 포장비가 제품 가격보다 더 비싼 거 아닙니까, 이거? 다른 제품하고 다르게 뭔가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 드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특이합니다. 이 제품은 지금 활성탄을 이 필터에다
그 접합시킨 게 아니라 활성탄을 뒷면에 따로 갖고 있어요. 활성탄이 가로막고 있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투과시키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활성탄 역할을 해줄 것인가, 이게 일단 관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공기청정 필터 자체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제품 중에서 가장 밀도가 높습니다. 가장 많이 접어놨다는 뜻인데, 가장 많이 접어서 아마 단면이 지금 펼쳐놓으면 단면이 가장 넓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 필터링 성능을 그만큼 강화시켰다는 의미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좋은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뭐 고급스럽긴 합니다. 실제로 좋은지 이 제품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수많은 필터를 놓고 있으니까 저도 정신이 없는데요. 필터라는 건 굉장히 양날의 검 같은 거예요. 필터가 필터링을 너무 잘하면 공기가 통과가 안 되잖아요. 필터링을 너무 못하면 공기는 잘 통과되는데 필터링 되지 않은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필터는 너무 막을 수도 없고 너무 안 막을 수도 없는 걸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봅니다. 공기 정화가 얼마나 잘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공기 저항이 얼마나 생기느냐, 이 두 가지를 봐야 될 텐데요. 이게 차량용 에어 필터는 일반 가정용 공기청정기 필터하고 전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용 공기청정기는 공기를 그 가정 안에서 실내에서 계속 순환시키면서 계속 필터링을 할 수 있지만, 자동차의 공기 필터는 한 번 투과되면 다시는 필터링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공기청정을 잘하는 그런 필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제품들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필터링 성능이 좋고 나쁜지 전문 측정 장비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공기청정기 필터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 필터들 이렇게 여러 가지 보셨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게 얼마나 좋고 어떤 건 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알아보기 위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뭐 다행스럽게 이렇게 또 실험에 응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어떤 실험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또 실험 결과는 또 어떻게 나오는지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금 가져온 게 자동차 필터입니다. 그 입자량을 측정하고 제거율은 99%가 되겠죠. 황사다 예. 이렇게 해서 막 하늘이 뿌얘지는 게 PM10. 예. 소금? 예, 소금입니다. 아, 소금을 예.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비싼 장비입니다. 얼마나? 대략 총 설치하는데 대략 한 10억. 네, 결과가 나왔군요. 예. 네네, 정말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는데요. 미세먼지의 30%를 채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오히려 못한 수준인 것으로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13만 원이나 하는 필터인데 결과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까지 빨리 줄어들 거라고는 예상 못했거든요. 포르말데히드가 0, 초미세먼지가 5, 이산화탄소가 900으로 가고 있는데요. 일반 가정도 이 정도로 좋은 수치를 나타내지 못하거든요.